자, 그 다음 186부터 나오는 등비수열. 자, 저번 시간까지 가장 기본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 등비수열도 가장 기본 수열 중에 대표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부터 시작합니다. 2, 4, 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일정한 값 2를 곱해서 항을 정한 수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서 나열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 근데 이 등비수열에서는 하나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쭉 나갈 때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적당한 n번째 항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도 0이 끼면은 0에다가 뭘 곱해도 다 0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정의를 할 때는 어떤 항이 0이 없는 항으로만 우리가 등비수열을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지금도 다 등차수열 때 배웠으니까 바로 갑시다. 첫째 항은 A, 일정하게 곱하는 값 있죠? 일정하게 곱하는 값을 등차수열에서는 더하는 값을 공차라고 했고 등비수열에서는 곱하는 값을 공비라고 합니다. 똑같은 값을 곱한다. 비라는 게 어떠한 서로 몇 배 이런 곱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공비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R로 시작한 단어가 있답니다. 그 첫째 항을 A 공비를 R로 잡았을 때 그럼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한 번 더 곱한 거고 그럼 쭉 갈 때 n번째 항은 뭐가 되냐?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냐? 그죠? n번이 아니고 n-1번 곱한 게 n번째 항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등차수열과 비슷하게 공비를 n번 곱하는 게 아니고 n-1번 곱한 게 일반항이다. 그죠? 자,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 별거 아닙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어떤 일정한 관계식을 미리 배웁시다. 등차수열 살짝 복습할까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상수로 일정한 값을 가지면 이게 등차수열의 뜻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AN 넘겨버린 거 같은 식이죠. 그죠?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 이것도 등차수열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이웃한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하나 앞에 거를 뺀 값이나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그 앞에 거를 뺀 값이나 이게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지? 이것도 등차수열 관계식이었고 샥샥샥 빼기끼리 넘겨서 정리를 했을 때 가운데 거를 두 배한 놈이 양 사이드에 합과 같다. 이것도 등차수열 관계식이었죠. 그죠? 자,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등비수열 관계식 갑시다. n 플러스 한 번째 다음 거에서 그거 하나 앞에 거 빼는 게 아니고 둘이를 뭐 하면은 나누어 버린 값이 일정할 때. 자, 예를 봅시다. 8에서 4를 나누면 2고요. 4에서 2를 나누면 2고요. 이것도 다 2입니다. 그지? 두 이웃한 항을 나눈 값이 어떤 상수로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이게 등비수열의 관계식이고 이때 이 일정한 상수 R을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 자, 여기서 얘를 나누어서 R이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분수로 쓰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AN분의 N 플러스 1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게 등비수열. 나는 분모 거스린다. 양변에 AN을 곱해버리면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계속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등비수열 관계식. 자, 그 다음에 세 이웃한 항을 봅시다.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그 하나 앞에 거를 나눈 값이 공비인데 그 값이 그 다음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눈 값이랑 이웃한 두 항의 비가 항상 똑같다. 이것도 등비수열의 뜻이고요. 크로스 곱해서 정리하면은 an 플러스 가운데 거의 항을 제곱을 한 놈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요 관계식도 등비수열 관계식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등비수열 관계식.
자, 그래서 일반항 배웠고 뭐 등비수열 관계식도 배웠으니까 자, 바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등비수열 문제를 하나씩 합시다. 등차수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189페이지. 자, 첫째 항이 2고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쭉 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486은 몇 번째 항이냐? 뭐 딱 봐도 등비수열 규칙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죠? 자, 바로 1번 항 갑시다. AN 첫째 항 2. 공비가 얼마씩 곱해지는 거냐? 그죠? 마이너스 3인 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고요. n이 아니고 n-1입니다. 요게 n번째 일반항인 거고 요 놈이 마이너스 486 되는 게 언제냐 이 말이지. 그냥 거듭제곱 문제입니다. 일단 이 하나 양변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입니까?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하면 이게 되냐 그죠? 끝까지 주의할 거 n이 아니고 지수는 n-1 요게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은 6이 됩니다. 별건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첫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등차할 때 많이 했죠? 자, 공비를 구하시오. 자, 여덟 번째 항 갑시다. 여덟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 마이너스 2에다가 공비 모르니까 r로 잡고 여덟 번째 항이니까 공비를 6제곱 7제곱을 한 게 256 여덟 번째 항 그지? 그럼 또 마이너스 2 나눠가지고 뭐 2를 몇 번 곱하면 되냐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렇습니다. 자, 뭐 3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첫째 항이 0.5라고 나와 있고요. 아니구나 공비구나. 공비가 2분의 1로 나와 있고 여섯 번째 항이 14로 나와 있습니다. 또 첫째 항 뭐하지? 자, 여섯 번째 항 A6이라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분의 1로 갈게요. 여섯 번째니까 5제곱을 한 게 여섯 번째 항이고 그게 는 14니까 그치? 2의 다섯 제곱이 32 맞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 32 곱하면은 첫째 항이 나오겠지 그치? 기본 일반항 물어보는 거고. 자, 이 4번이 처음에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조금 실수가 많은데 자, 이번에는 일반항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반항식을 보고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처음에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앞에 있는 3이 첫째 항이네. 첫째 항을 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값이 2니까 공비가 2네. 맞습니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모양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 이 지수가 n-1제곱이 되어야 이 밑값 R이 공비고 요 앞에 있는 A가 첫째 항입니다. 근데 지수가 n-1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당장 이 식을 n-1제곱 모양으로 맞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첫째 항이라는 거는 뭘 주면 되냐? 첫째 항이라는 거는 n이 얼마일 때니까 1일 때니까 그냥 1일 대입을 하면 돼요 얘들아. 첫째 항은 그럼 대입을 하면은 3 곱하기 2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3, 8, 24가 첫째 항입니다. 자,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요 식에서 공비를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방금 첫째 항 구했네? 그럼 몇 번째 항 구하면은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2 대입을 하면 돼 2. 그럼 2 대입을 하면은 3 곱하기 2의 몇 제곱? 5제곱이 되네. 그럼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야. 그럼 뭘 곱한 거냐? 공비가 얼마냐? 2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2제곱. 자, 그래서 공비가 2제곱 4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둘째 항을 굳이 구하지 않고 요 일반항식에서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밑값 2는 그대로 달고 가는데 요 n의 개수 있죠? n의 개수. n의 개수 2까지 해서 요렇게 2제곱이 공비입니다. 2제곱이 공비. 자, 그 이유는 요 지수가 1차식이죠. 지수가 1차식. 그러면은 이 지수 자체는 무슨 수열? 2n 플러스 1은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 20 커지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방금 해봤지만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첫째 항이고요. 2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의 다섯 제곱이고요. 3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의 7제곱이 첫째, 둘째, 셋째 항입니다. 그럼 어차피 곱해지는 값이 중요한 거니까는 2의 거듭 제곱만 잘 쳐다보면은 결국 이 지수가 얼마씩 커진다고요? 2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지? 요 앞에 있는 n의 개수 2. 요게 소위 말하는 등차 수열의 공차인 거겠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n의 개수 2씩만큼 커지기 때문에 공비는 2제곱만큼 공비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본 문제 2번도 계속 똑같은 비슷한 유형. 뭐 등차수열 할 때처럼 대놓고 첫째 항 공비는 없이, 그죠? 몇 번째 두 개가 나와 있다. 첫째 항 공비 구해보시오. 자, 세 번째 항 첫째 항 a 곱하기 r의 제곱이 세 번째 항입니다. 는 10이래요. 여섯 번째 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다섯 제곱이겠죠? 96. 근데 조금 센스 있으면은 뭐 굳이 이렇게 식을 두 개 안 쓰더라도 결국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공비를 몇 번 더 곱한 거니까, 그죠? 세 번 더 곱한 거니까 그냥 바로 r 세제곱이, 그죠? 여기다가 뭘 곱해서 96 나오는 거니까, 그지? r 세제곱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8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등차수열 할 때처럼, 그지? 결국 이 두 항의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r 값이 이걸 바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식을 쓴 다음에, 자, 근데 이걸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곱셈이 들어가는 연립방정식은 이거를 좌변, 우변을 변변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곱셈식이 들어가는 연립방정식.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나눠주면은 다 약분하고 r 세제곱만 남는 거 알겠죠, 그죠? 똑같이 96을 12로 나눠주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 아니면 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공비 식을 써도 되고. 그럼 세제곱에서 8 되는 거는 실수 공비가 2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공비 2 찾았으니까 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은 첫째 항도 나오겠네, 그지? r에다가 2 대입을 하면은 3이 나옵니까? 오케이. 자, 또 첫째 항 공비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일반항 AN이 완성이 되겠죠? 첫째 항 3 곱하기 2의 n-1제곱 일반항이다. 요 놈이 언제 384가 되냐? 3 나눈 다음에 또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지? 지수가 n-1인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항이 여전히 3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이놈이 만보다 커질 때가 언제냐? 1000이면 좀 괜찮은데 만이 좀 수가 크네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노가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n자리에다가 1, 2, 3, 4를 쭉 집어넣어서 2의 거듭제곱을 쭉 계산해서, 그죠? 3을 곱한 값이 1000보다 커질 때를 찾아도 되고요. 만 정도는 그래도 할만해. 그건 알고 있죠? 2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그거 외워둬야 돼요. 하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2의 10제곱이 1024니까는 거기다가 한 2를 3번만 더 곱해도 한 8,000 얼마일 거라면, 그지? 적당히 때려 맞춰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가 너무 클 때 책에 있는 것처럼 로그를 사용해서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거듭제곱 문제에 계산이 잘 안 되면 로그. 자, 양변을 로그 하죠, 뭐. 자, 로그 하면은 로그 3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분리가 될 거고, 지수 n-를 빼내오고 남은 게 로그 2. 만이라는 거를 상용 로그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까? 21 로그니까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로그 3, 로그 2 값을
열심히 소수 계산을 해도 되고 소수 계산 안 하고 싶죠? 그냥 적당히 이 거듭 제곱을 찾아서 풀어도 됩니다. 자, 밑에 풀어봅시다. 자, 그럼 예제 3번. 예제 3번에 1번은 좀 이상하네. 자, 어떤 수열 AN에다가 상용 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요 새로운 놈 전체를, 로그가 붙은 놈을 새로운 하나의 수열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수열에 뭐 일반항도 없고 첫장도 없는데 문제에서 로그 AN이라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진수만 뗐을 때 그 진수만 가지고 수열 AN을 쫙 보여주면은 그게 등비 수열이 되냐 물어봅니다.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은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뭐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뭐 공차에서 일반항을 쓸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의 기본 뜻이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뜻이 뭐냐? 여러 뜻이 있지만은 세 이웃한 항의 관계에서 가운데 항 그죠? 내가 가운데 항을 만약에 n 플러스 1번째로 잡았다. 그럼 가운데 거를 2배를 하면은 이거의 양 사이드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2 요 두 개의 합이 가운데 항의 2배랑 같다. 이게 등차 수열의 또 기본 뜻이잖아요. 그죠? 로그 붙은 거 요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봐야 돼요. 요 전체를. 그래서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요 전체의 n 번째 다음 항인 거고 n 자리에 n 플러스 2 집어넣은 게 또 그 다음 항인 거고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관계식은 성립한다는 거고 로그 정리 다 배웠잖아요. 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로그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밑이 같은 로그니까 그럼 진수끼리 서로 같다 성립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로그를 다 없애버리고 진수들만 관계식을 쓰니까 그럼 또 이 관계식 자체가 그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가운데 놈을 제곱을 한 게 양 사이드의 곱과 같은 그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그죠? 아까도 등비수열 우리 그 관계식 할 때 설명했죠?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한 게 양 사이드의 곱과 같으면은 이 세 수는 등비수열이고 반대로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은 이런 관계식 성립하는 거고 왔다 갔다. 단 하나라도 0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이용한 문제가 이겁니다. 세 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게 등차래요. 등차 배웠잖아. 가운데 거 2배 하면은 양 사이드 8 더하기 y랑 같다. 그 다음에는 이 세 개가 등비랍니다. 등비라는 거는 이번에 가운데 걸 뭐 하면은 제곱을 하면은 곱과 같다. 그래서 식이 2개 나오는 거고 문자 xy 2개인 거고 주식을 말하는 소리냐? 연립방정식. 요거는 xy 1차이고 요거는 제곱이 있으니까 2차고 1차 2차 연립을 어떻게 하냐? 대입법으로 하는 거죠. 뭐 특별하게 뭐 같은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걸 x는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고 y는 정리해서 대입을 해도 되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뭐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등비수열을 또 도형에서 활용하는 거. 앞에 등차수열 때처럼 아마 지금 그림을 보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되게 익숙한 도형일 거야. 요런 형태 도형 우리 중학교 과정 중에 뭐 할 때 배웠냐? 뭐 적당히 전체를 뭐 9등분 해가지고 뭐 하나 잘라내고 뭐 또 9등분하고 잘라내고 이런 것들 닮음할 때 되게 많이 닮음할 때 그죠? 닮음할 때. 자, 우선 큰 정사각형 한 편 길이 4가 있습니다. 얘를 9등분을 해서 가운데 거를 빼낸답니다. 가운데 거를 빼내고 또 남은 거를 전체를 또 9등분 그죠? 하나만 해볼게요. 남은 거를 또 9등분 해가지고 또 이 중에서 이거 빼내고 그지? 빼내는 걸 색칠해 볼게요 일단.
그럼 또 잘라내고 또 남은 거들을 또 전부 다 구분해서 또 가운데 거 빼내고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그거를 총 20번을 하면은 남은 넓이가 얼마냐 그죠? 내가 구하는 거는 여러분 지운 게 아니고 남은 넓이. 자,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합시다. 우선은 1회 이걸 한 번 시행해서 남은 부분이 얼마냐 그죠? 전체를 9등분하고 하나를 빼내는 거니까 남은 거는 전체의 9분의 8이 남는 거죠. 그럼 전체 원래 넓이는 4, 4, 16이었는데 그 중에서 9분의 8만 남는 거니까 그지? 요게 1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시행을 하면은 그럼 또 남은 넓이 중에서 9등분을 다 해가지고 또 하나 다시 빼내는 거니까 그죠? 그럼 남은 넓이 자체가 얘잖아요 그지? 남은 넓이가 16 곱하기 9분의 8이 1회 시행하고 남은 넓이인데 그럼 이것들을 전부 또 9등분해서 하나 빼내는 거니까 또 요거에 몇 분의 몇이 남냐? 요거에 또 9분의 8이 남는 거죠. 그지? 그럼 또 3회 시행을 하면은 3회 시행하고 남은 게 얘인데 남은 이 놈을 또 다 9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다 빼내는 거니까 그지? 그럼 또 이거에 몇 분의 몇이 남냐? 또 9분의 8인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얘는 16 곱하기 9분의 8인 거고 16 곱하기 9분의 8 두 개 보이죠? 9분의 8의 제곱인 거고 그럼 3회 시행을 하면은 9분의 8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9분의 8에 여기 이걸 20번 시행을 하면은 16 곱하기 9분의 8의 몇 제곱이냐? 20제곱이 되는 거죠. 요것만 적당히 뭐 거듭제곱으로 잘 정리해서 답을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주제 문제 풀어봅시다. 생각보다